안녕하세요. 최인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정말로 그 최악의 연금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이 통계청에서 발행한 연금 통계라는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금 수급자 수 및 연금 수급률을 통계를 낸 거고, 오른쪽 표는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하나씩 보면 수급자 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589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776만 명까지 이렇게 쭉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후가 우리나라의 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노후 어떤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면서 실제로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급액에 있는데 월 평균 수급 금액을 보게 되면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2016년도에 42만 원 정도에서부터 21년도에 6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월 평균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이 이런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10%를 제외한 거의 90% 정도가 100만 원 이하의 노후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평균은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최저 생계비가 약 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20만 원 정도의 반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연금 금액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즉, 부부 기준의 연금 수급률은 수급 수와 수급률을 보시면 이제 가구 수 기준으로 120만에서 179만 명 가구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률을 보시면 정말 96.8%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 평균 수급 금액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보시면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고, 월 평균 수급 금액 분포를 보시더라도 2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20%를 제외하고는 거의 2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2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중심은 한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수치 역시도 부부 기준의 최저 생계비의 반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난한 노후가 바로바로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 거고,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비참한 노후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 적정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적정 생활비를 떠나서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124만 원, 그다음 부부 기준으로는 198만 원,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아까 제가 모든 연금을 통해서 받고 있는 모든 연금을 통해서 개인이 받고 있는 평균적인 수치가 60만 원, 부부가 받고 있는 평균적인 수치가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최저 생활비의 반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약 한 2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월 280만 원을 받는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목돈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 직장인들이 어떤 집을 제외한 목돈이 10억 정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후에 어떤 가난이 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실은 단 하나의 보장 체계가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어떤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농지연금을 가장 강조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인, 돈 없는 직장인, 서민들이 월 300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농지연금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영상에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는 분들께서는 좀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각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 이유는 농지는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년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농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즉 매년 4에서 5% 정도씩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한다입니다.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했을 때 자기 부담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했지만 본래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한 70에서부터 감정가의 70에서 80%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20, 30%의 추가 대출로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자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추가 대출로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연 5% 정도 수준의 농지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의 복리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세까지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농지연금 개시 시점이 60세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후,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던가, 또는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떤 높은 가격으로 일반 매매에 제한이 들어오면 그렇게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농지연금은 용 토지는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축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반값의 농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월 300, 부부 기준으로 월 60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 600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른 어떤 투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사실 노후에 60세부터 월 6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고 익숙해진다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농업인이 되고 토지를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도움은 저의 기존의 영상이라든가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그 지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농업이 되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을 또는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보고 계신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질문을 해 주시면서 저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난 영상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예이긴 한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농지이고 법원 감정가가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0%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낙찰을 50%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2억 3,500만 원을 받았고 보통 대출액은 낙찰가의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1억 8,800만 원이 대출로 나오고 이때 자기 자본은 4,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즉 아주 초반에는 4,700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이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추가 대출 가능액은 보통 이 농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의 70%까지는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약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에 대출이 가능한데 어쨌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이 금액이 3억 2,900만 원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낙찰한 2억 3,500에서 3억 2,900을 빼게 되면 약 한 1억 정도가 나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1억을 뭐 다른 데 쓰지 않고 매년 이자를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가능하느냐? 왜냐면 연 이자는 추가 대출액이 4%라고 가정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6% 정도 이상이 되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4%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매년 필요한데 25년 동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년 안에는 이 매년 이 지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무한대로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압도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 수준의 물가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10년 후의 가격은 1.8배가 되고 20년 후의 가격은 7.1배가 됩니다. 즉, 연 4%의 물가 수준 또는 농지 가격 상승, 이 부분은 사실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4억 7천이 10년 후에는 8억 4천 정도가 되는 거고 20년 후에는 33억이 되는 굉장히 큰 복리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리 개념인 이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농지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농지은행에 가면 연금 조회하기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이와 같이 연금 상품별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한 8억 3천 정도의 감정가 기준으로 농지를 신청하게 되면은 감정가의 90% 정도가 담보가액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 한 7억 6천 정도가 담보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억 6천을 이 시뮬레이터에 넣어보면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264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30%인 1억 9천을 일시금으로 받고 185만 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자본은 4,7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시 인출 통해서 자기 자본 같은 거는 상쇄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이득이 생기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평생 동안 나눠서 받기 때문에 185만 원까지를 평생 동안 나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하나 둘 수집을 하다 보면은 월 300 또는 월 600, 부부 기준으로 월 600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